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요즘 무주택자를 놀릴 때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월세 내서 좋겠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거 부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이제 전월세 살고 있으면 갑 중에 갑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서울 상반기 임대차 계약 건수를 분석해 봤더니 46만 5천 건 중에서 24만 6천 건이 월세였습니다. 작년 상반기 월세 비중이 44.7%였는데 올해 상반기 봤더니 52.9%로 크게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이 통계를 보고 언론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 등의 전세 포기 속출, 점포자 신조어까지 생겨 이자 올랐으니 월세도 올릴게요. 고금리 여파에 눈물의 월세값 상승.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세는 계속 올라 등골 휘는 세입자들. 야, 이런 기사를 덧붙여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세입자들을 월세 거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월세가 늘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2년 8월부터 새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세입자의 만기가 시작됐어요. 자, 2022년 8월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세입자가 만기가 다가온 사람은 언제 시세로 전세 계약한 거예요? 2018년 하반기에 전세 시세로 계약한 사람이죠. 그 사이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올라간 시세에 맞춰주는 증액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낮은 계약으로 갱신을 했었던 세입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전세로 재계약했을까요? 월세로 재계약했을까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한 사람들이 높은 증액 부담을 못 이겨서 집을 살 줄 알았는데 전세로도 재계약하지 않고 매매도 하지 않고 월세로 재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일단 언론들이 표면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의 급등입니다. 지금 주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4.3%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4% 초반대의 금리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높아질 거라는 불안감이 커진 거예요.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여기서 6개월이나 1년 뒤에 더 올라간다? 그건 쉽게 대출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세금 전액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또한 임대인들도 옛날부터 세놨기 때문에 이번에 전세금 증액해봤자 사용처가 애매하니까 월세를 받는 것을 선택하는 임대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계약된 현황을 봤더니 대부분 100만원 이하의 반전세가 차지해요. 2022년 상반기 서울 월세 가격대별 거래량 비중 봤더니 이거 직방자료입니다. 50만원 이하가 3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50에서 100만원 정도가 30.9%,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21.7%를 차지했다는 부분이죠. 근데 52만원 이하의 반전세 비중이 하반기 때는 42.1%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전세 보증금 대비해서 증액하는 부분만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부분이죠. 자,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런 반전세보다는 그냥 전세자금 대출 받고 그 상환해 나가면서 자기 재산을 늘려나가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대출 금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데 월세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좀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세입자들이 현금 확보에 나섰다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아파트가 쏟아지게 됩니다. 인기 지역의 분양이 한꺼번에 미뤄졌다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본격적으로 쏟아지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중에서 분양가가 9억 초과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전체 한 43%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9억 초과 아파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중도금 대출 기준선이 9억을 더 높이지 않았어요. 그럼 이걸 내가 분양받으려고 하면은 중도금 잔압이 필요하잖아요. 잔압을 위해서 현금 확보가 필수적인데,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에 돈이 다 묶여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을 쥐고 있는 반전세를 선호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청약 말고요, 기존 주택 매수 계획이 있는 세입자들도요, 이런 월세 계약을 선호해요. 일단 월세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현금 확보하고 나서 주택 매입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현명한 세입자들인 겁니다. 왜냐면은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잖아요. 청약이든 기존 주택 매수든 일단은 무조건 최대한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쥐고 있는 만큼 기회가 늘어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또한 이미 갭 투자한 세입자들도 월세 계약을 많이 해요. 왜냐면 예전에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잘 살고 있다가 이제 갭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재계약 시점에서 그 전세 대출이 이제 거절을 당해서 월세로 계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금 서울 지역에 월세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세입자들의 반전세 선호 현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냐면은 전세 계약에 이중 가격이 형성된 거 아시죠?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싸게 계약한 집주인들이 있고 신규 계약으로 비싸게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아무래도 저금리 시기에 계약을 줬다는 거는 자금 여유가 많지 않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만기 시점에 세입자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전세 세입자가 안 나타나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전역에서 역전세라는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강력한 매매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월세 사는 사람들 불쌍하게 봐야 될까요? 자꾸 놀리죠. 평생 월세나 내고 살아라, 월세 거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부러워서 그러는 거라고. 자, 지금 모든 자산이 동시에 폭락 중입니다. 코스피 2년 2개월 만에 2200선 붕괴됐었죠. 자, 서울 아파트 지금 30% 하락한 데 속출하고 있고, 경기도 지역도 30% 하락한 데 되게 많아요. 게다가 국채 가격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지금 장기채 금리 있잖아요. 30년물, 50년물 이런 게 지금 금리가 4%가 넘어가 버렸어요. 30년 동안, 50년 동안 이 손실 확률 전혀 없이 4% 이자를 꼽아준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산이 동시에 다 추락 중인 상황에서 먹을 게 넘쳐나잖아요. 가장 승자는 누굴까요? 자산이 없는 사람이겠죠. 자, 현재 집을 살 수 있는 자금 있는 사람 누구죠? 전세 사는 사람, 월세 내는 사람, 평생 모은 돈을 전세 보증금에, 임대 보증금에 넣어두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계약 만기 시점에 이 사람은 자유롭게 매매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 제일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주택자는요, 못 사요. 무주택자만 살 수 있어요. 유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제도 때문에 접근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살려면은 처분 조건으로 사야 되는데 그건 갈아타는 거기 때문에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가 아니라 실수요 목적으로 사는 것만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기회가 있더라. 내가 돈을 움켜쥐고 있는 거잖아요. 월세를 아까울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넓디 넓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생긴 자산 버블이 빠르게 꺼지고 있습니다. 증시가 먼저 조정을 받았고, 부동산 시장도 일부 단지에서는 지금 2019년 아파트 가격까지 위협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내년 초에는 이게 굉장히 보편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악재는 넘쳐요. 양도세 중과 유예에다가 이런 식으로 역전세라는 발생을 했죠. 사업자 대출 만기 상환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부분, 그거에 대한 매도 압력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 사람이 유주택자는 못 사고 무주택자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한테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고 많은 매물 중에서 고르면 돼요. 출퇴근 용이한지요, 집값 나중에 많이 올라갈지요, 교육 우수지요, 나도 만족스럽고 우리 가족들도 살기 좋은 아파트 중에서 고르시면 된다는 거죠.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매수자 잡으려고 그 조건을 맞춰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주택자만 가능한 거예요.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또 앞으로 언제 있을까요? 지금 당연히 집값 급락하는 건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인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을까? 쉽지 않겠죠. 먼저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이 또 있으려면 그 전에 금리가 많이 낮아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또 물가 불안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뭐 10년 뒤에 나타날지 20년 뒤에 나타날지 모른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집을 안 사시고 기다리면서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때 무엇인가를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죠. 자, 이번에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시장 충격, 제가 볼 땐 꽤 오래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고금리가 유지될 거라고는 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가올 저금리를 기다리면서 지금 좀 과감하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주변에 전월세 거주하시는 지인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 무조건 내가 들고 있는 현금이 많아야 된다는 부분이죠. 전세 만기가 다가오네 월세 계약을 통해서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현금을 보유한 만큼 기회도 늘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하나가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